혹시 강황이 만병통치약처럼 느껴지시나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치매 예방에도 좋다고 해서 매일같이 강황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몸에 좋다고 챙겨 먹었던 강황이 오히려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강황 자체는 정말 훌륭한데요. 문제는 바로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는 특정 음식들이 강황의 놀라운 효능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심각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평소에 강황을 꾸준히 드시고 계시거나 앞으로 드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절대 강황과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세 가지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이 조합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지키고 강황의 효능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강황과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첫 번째는 바로 특정 약물, 특히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 같은 약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황이 천연 항염증제이고 항산화제라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우리 몸속의 염증을 줄여주고 나쁜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죠. 그래서 관절염이나 소화기 문제, 심지어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커퓨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강력한 생리 활성 작용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바로 혈액 응고를 억제하는 효과, 즉 혈액을 묽게 만드는 효과와 혈당을 낮추는 효과입니다. 자, 이제 이 두 가지 효과를 머릿속에 두시고 우리가 복용하는 약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심혈관 질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아스피린,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드시고 계실 겁니다. 혈액 희석제는 피가 굳는 것을 막아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해서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같은 위험한 상황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약이죠. 그런데 여기에 강황을 함께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강황이 가진 혈액 희석 효과가 약물의 효과를 증폭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피가 너무 묽어지면 작은 충격에도 멍이 쉽게 들거나 코피가 멈추지 않거나 심한 경우 몸속에서 출혈이 발생할 위험이 크게 높아집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하고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자체는 좋은 소식이지만 이미 혈당을 낮추는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이 당뇨약의 혈당 강화 효과를 너무 강하게 만들어 저혈당 쇼크에 빠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혈당은 식은땀 어지럼증, 심하면 의식 상실까지 초래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저혈당을 인지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서 더욱 위험합니다. 그렇다면 강황을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강황은 여전히 우리 건강에 좋은 효능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알고 먹는 것입니다. 만약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뿐만 아니라 고혈압약, 항암제, 미산억제제 등 다른 약물을 꾸준히 복용하고 계시다면 강황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의사나 약사에게 먼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물과 강황 사이의 잠재적인 상호작용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안전한 복용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는 강황 복용량을 조절해야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특정 약물과 강황을 함께 먹는 것을 완전히 피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보다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여 안전하게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강황은 강력한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만큼이나 주의해야 할 점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강황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두 번째는 바로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입니다. 특히 평소에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제를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더욱 집중해 주세요. 강황의 주성분인 커피민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몸속의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철분 킬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커퓨민이 철분과 결합하여 몸에서 철분이 흡수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현상입니다. 우리 몸의 철분은 왜 중요할까요? 철분은 혈액 속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미네랄입니다. 헤모글로빈은 폐에서 산소를 받아 온몸의 세포와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죠. 철분이 부족하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빈혈이 생기고 쉽게 피로감을 느끼거나 어지럼증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식사량이 줄거나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져 철분 결핍성 빈혈이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제를 드시거나 소고기, 닭고기, 콩류, 시금치, 해조류 등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의식적으로 챙겨 드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강황을 함께 드시면 아무리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먹어도 우리 몸이 그 철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후에 철분 보충제를 바로 드시면서 강황차를 마신다거나 철분이 많은 육류 요리에 강황을 듬뿍 넣어 먹는다면 의도치 않게 철분 흡수를 방해하는 셈이 되는 것이죠. 물론 모든 사람이 강황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철분 결핍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미 철분 수치가 낮거나 빈혈이 있는 분들, 그리고 장기적으로 강황을 다량 섭취하는 경우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명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째, 강황과 철분 함유 식품 또는 철분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시간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철분 보충제는 식사 후 바로 드시고, 강황은 몇 시간 후에 따로 드시는 식입니다. 둘째,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타민C는 철분 흡수를 돕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황을 드시면서 철분 섭취를 고려한다면 오렌지나 딸기, 키위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함께 드시거나 비타민C 보충제를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다양한 식품을 골고루 섭취하여 영양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정 식품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채소, 과일, 단백질원을 섭취하여 부족한 영양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그러니 무조건 강황을 피하기보다는 현명하게 섭취 시간을 조절하고 다른 영양소와 균형을 맞춰 드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해 먹는 강황이 오히려 빈혈을 심화시키지 않도록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강황과 함께 먹을 때 주의해야 할 음식은 바로 매우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들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삼겹살이나 각종 튀김 요리는 빼놓을 수 없는 즐거움이죠. 하지만 강황을 드시고 있다면 이런 음식들과의 조합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민은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즙은 간에서 생성되어 담낭에 저장되었다가 소장으로 분비되어 지방의 소화를 돕는 중요한 소화액입니다. 담즙이 지방을 작은 입자로 쪼개서 우리 몸이 지방을 흡수하기 쉽게 만들어주죠. 이런 담즙 분비 촉진 효과는 일반적으로 지방 소화를 돕고 소화 불량을 개선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담석증이 있는 분들이라면 강황 섭취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갑작스럽게 늘리면 담석이 있는 경우 담즙의 흐름을 막거나 담낭을 자극하여 심한 통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담낭산통이라고 불리며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상태에서 기름지고 소화하기 어려운 튀긴 음식을 다량으로 섭취하면 우리 소화기관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습니다. 담즙이 과도하게 분비되면서 소화불량, 복통 설사 등의 위장 불편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한국 음식 중에는 기름지고 매운 음식이 많아서 이러한 증상이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황을 드시고 있는 상황에서 매콤한 양념의 삼겹살을 잔뜩 먹거나 막 튀겨낸 바삭한 튀김을 한가득 드신다면 평소보다 속이 더 더부룩하거나 불편함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이런 증상을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평소에 소화기가 약하거나 담낭 관련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강황과 함께 기름진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되도록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강황을 드시고 싶다면 튀긴 음식보다는 삶거나 찌는 방식으로 조리된 담백한 음식을 선택하시고 식사량을 조절하여 소화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강황 섭취 후 심한 복통이나 소화불량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강황은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몸의 특정 상태에 따라 그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몸에 좋다는 강황도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약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강황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함께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세 가지 중요한 조합에 대해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혈액 희석제나 당뇨약 같은 특정 약물들과의 조합이었죠. 강황의 혈액 희석 및 혈당 강화 효과가 약물의 작용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강황의 커큐민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어 빈혈이 있거나 철분 보충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매우 기름지거나 튀긴 음식들이었습니다. 강황이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특성 때문에 담낭에 문제가 있거나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이런 음식들과 강황을 함께 먹을 때 위장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죠. 이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셨으니 이제 강황을 훨씬 더 현명하고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강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강황은 여전히 우리 몸에 많은 이점을 가져다주는 훌륭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그 강력한 효능만큼이나 우리 몸의 상태나 다른 섭취하는 것들과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특히 어르신들은 복용하시는 약물이 많거나 특정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가 많으니 새로운 건강식품을 섭취하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인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몸에 좋다는 정보만 듣고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나의 몸 상태와 현재 복용 중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작은 변화들이 모여 우리의 건강을 크게 지켜줄 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강황을 식단에 현명하게 포함시키고 잠재적인 위험을 피하며 강황이 가진 진정한 건강상의 이점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복잡한 퍼즐과 같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맞춰가다 보면 어느새 멋진 그림이 완성되듯이 우리 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작은 습관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 비결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다른 분들도 함께 알 수 있도록 주변에 많이 공유해 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을 남겨주세요. 또 이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계속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항상 응원합니다. 어떤 나이에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최고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